안녕하세요, 복전의 집입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자전거를 처음 사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어 보는데요. 자전거를 처음 사서 타시는 거는 이제 그냥 타시면 되겠지만, 자전거를 처음 구매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처음 방문을 하시는 걸 거고, 자전거를 너무 오랜만에 구매해서 예전 생각보다 자전거 매장들이 많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매장을 방문했을 때 어떤 거를 알고 가야 하는지, 어떤 점들을 우리가 습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전거를 구매했을 때 내가 구매한 샵에서 어떤 것들을 듣고 알아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자전거를 매장에 와서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자전거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그 선택한 자전거의 브랜드, 그리고 연식, 모델명, 이 정도는 알아야겠죠? 간혹 가다가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 정도의 가격대의 자전거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자기가 타고 있는 자전거가 모델은 무엇인지, 또 연식은 어떤 몇 년식인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사는데 내가 몇 년식 차를 어떤 모델을 사는지, 어디 브랜드인지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기본이기 때문에, 자, 모델, 연식, 브랜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요. 또 자전거를 구매하셨다면 자전거마다 차대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내 차대 번호가 몇 번인지 그거를 샵 사장님께 한번 여쭤보셔야 합니다. 차대 번호는 각 브랜드마다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다르긴 한데, 요즘에는 자전거를 뒤집었을 때 페달 부분, 이제 BB 쉘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각인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뒤집었을 때 차대 번호는 안 보이는 곳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해 주시고, 아니면 헤드 튜브 쪽에 있는데, 일단은 판매자 분께 내 자전거에 차대 번호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고요. 또 자전거를 사셨다면 이제 내 자전거가 몇 단의 자전거인지 그거를 한번 여쭤보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7단, 8단, 16단, 24단, 18단 뭐 이런 식으로 기아 단수가 있거든요. 기어 단수가 몇 단인지, 내 자전거가 몇 단인지 물어보시고, 그리고 자전거를 타다 보면 기어를 변속하면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나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왜 소리가 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변속을 할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여쭤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변속은 어떻게 하는 거다. 만약에 MTB면 그립에서 이렇게 누르는 방식, 이제 터치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 로드 같은 경우는 ST 레버를 잡고 안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방식일 건데요. 오른쪽 기어는 뒷부분이고 왼쪽 기어는 앞기어고, 그리고 오른쪽 브레이크는 뒷브레이크고 왼쪽 브레이크는 앞브레이크고, 이런 것들을 다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전거를 샀다고 끝이 아니고 꼭 사장님께 이런 설명을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기어에 대해서, 변속하는 방법, 제동 방법, 이런 것들을 들으시면 되고요. 변속을 할 때 소음이 나는 구간이 있는데 어디서 소음이 나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또 자전거를 구매하고 나서 관리를 어떻게 받아야 하느냐, 예를 들어서 체인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전거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은 체인 같은 경우에는 오일이 있기 때문에 체인 오일을 잘 발라주시면 되고, 또 체인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교체 주기를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설명을 들으셔야 하고요. 구매 후 언제 매장에 또 방문을 해야 하는지 그것도 있는데, 새 자전거인 경우에는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구매하시고 10번에서 5회 이내 라이딩을 하시고 매장을 한번 방문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 이유는 변속선과 케이블이 와이어로 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 변속선과 새 브레이크 선은 빨리 늘어납니다. 그래서 초기 세팅에서 틀어져 가지고 소음이 발생하고 변속이 잘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정상적인 범위거든요. 그래서 10회 정도 주행을 하셨다면
매장에 오셔서 다시 한번 점검을 받고 타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매장을 방문해야 하는 시기가 어느 정도인지, 언제 방문해야 하는지 이거를 한번 여쭤보세요. 당연히 추후 관리되는 사항들은 아마 무상으로 지원이 될 겁니다. 왜냐면은 구매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초기 세팅은 무상으로 지원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바로 그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많이 쓸수록 요게 더 빨리 늘어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한번 세팅이 끝난 자전거면 자전거를 더 많이 탈수록 늘어나는 기간이 좀 더 짧지 않고 더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매장에 올 일이 점점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또 라이딩 후에 분명히 피팅이 제대로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장거리 라이딩을 했을 때 어깨가 아프다거나 손이 저리다거나 뭐 뒷근육이 좀 다리의 뒷근육이 당긴다거나 목이 아프다거나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경우가 자전거를 오랜만에 타서 아픈 경우도 있고요. 안 쓰는 근육을 써서 아픈 경우가 있고, 또 자세가 자전거가 맞지 않아서 아픈 경우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그거는 손님께서 내가 어디가 아팠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시면 충분히 매장에서 수정이 가능하고 아프지 않도록 맞춰 나갈 수 있으니까 꼭 라이딩 후 불편한 점이 있으면 매장을 찾아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 요즘에는 저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차대 번호와 자전거 사진 2개만 있으면 부천시에 자전거를 등록을 할 수 있어요. 등록을 하게 되면 자전거 스티커가 나오거든요. 차대 번호 스티커가 나오는데 그걸 이제 자전거에 붙여 놓으시면 잃어버리면 부천시에서 책임지고 찾아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고 사진을 받아볼 수 있는지, 또 차대 번호 사진도 받아볼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거예요. 아마 출고 사진은 많이들 찍으실 거라서 혹시 바쁘거나 해서 출고 사진이 찍히지 않았다면 출고 사진 좀 찍어 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바로 찍어 드리고 사진도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내가 구매한 자전거의 휠 사이즈, 그리고 타이어 사이즈, 또 튜브 타입, 또 공기압은 어느 정도 넣어야 되는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는 탈 때마다 바람을 넣어주시는 게 좋은데요. 바람은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어 있어요. 풍선과 같은 거기 때문에 튜브에 공기 주입을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튜브 타입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그거에 맞는 펌프를 사용하실 거거든요. 튜브 타입은 3가지가 있어요. 던롭, 프레스터, 슈레더, 이 3가지가 있는데 3가지가 주입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주입 방식이 어떤 건지 알으셔야 되고, 타이어에 보면은 내 자전거의 타이어의 공기압이 맥시멈이 어디까지인지 미니멈이 어디까지인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제 판매자분께 여쭤보셔야죠. 근데 이거는 알려주는 게 제일 좋은 건데 혹시라도 이제 말씀을 놓치셨다면 말씀을 드려가지고 타이어의 공기압은 어느 정도 넣어야 하고 바람은 어떻게 넣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또 튜브 사이즈를 알아야 한다는 건 튜브가 터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예비용 튜브를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시면 어떤 걸 구매해야 될지 몰라요. 예를 들면 로드 자전거의 경우에 로드 자전거는 휠 크기가 700c로 정해져 있어서 뒤에 튜브의 굵기만 정해주면 되는데요. 뭐 18C, 23C, 25C, 28C, 32C, 35C, 38C 이렇게 다양해요. 그래서 어떤 걸 구매해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내 타이어에 맞는 튜브 사이즈는 어떤 건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자전거를 구매하셨을 때 어떤 거를 습득해야 하고, 그리고 판매자분께 어떤 설명을 들어야 하고, 혹시 설명이 미흡했다면 어떤 것도 여쭤보셔서 알아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꼼꼼히 적어 놓으셨다가요 이렇게 기록하셔가지고 매장 가셔서 이러저러 상담 나누시면서 이런 것들도 함께 나누면은 좀 더 자전거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될 거고, 그리고 손해도 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자전거 처음 구입할 때 알아야 할 것, 그리고 자전거를 구매한 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